왜 오픈AI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모델을 계속 키우는 걸까요? 오늘 소개할 논문이 바로 그 답을 제시합니다. 2020년 오픈AI가 발표한 이 논문은 현대 LLM 발전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죠. 이 논문의 핵심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델 파라미터를 늘리면, 데이터를 늘리면, 그리고 연산량을 늘리면 성능이 어떻게 변할까? 놀랍게도 이 관계는 무작위가 아니라 매우 예측 가능한 법칙을 따릅니다. 바로 멱법칙, 영어로 파워로우라고 하는 수학적 관계죠. 멱법칙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수학에서 y가 x의 비승에 비례하는 관계를 멱법칙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로그 스케일로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이 된다는 점이에요. 자연계에서 도시 인구 분포, 지진 강도, 그리고 웹링크 분포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패턴이죠. 이 그래프가 논문의 핵심입니다. 세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모두 로그 스케일에서 직선으로 나타나죠. 왼쪽은 연산량 대비 손실, 가운데는 데이터셋 크기 대비 손실, 그리고 오른쪽은 파라미터 수 대비 손실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관계가 7개 이상의 자릿수에 걸쳐 유지된다는 거예요. 즉, 현재 규모에서 미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논문에서는 성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정의합니다. 첫 번째 N은 모델의 파라미터 수입니다. 임베딩을 제외한 가중치 개수죠. 두 번째 D는 학습 데이터의 토큰 수입니다. 세 번째 C는 학습에 사용된 총 연산량으로 대략 6ND로 계산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식을 봅시다. 손실 함수 L은 각 변수의 마이너스 거듭 제곱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파라미터 N을 10배 늘리면 손실이 약 17% 감소합니다. 지수가 작을수록 더 많이 늘려야 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뜻이죠. 주목할 점은 모델 크기의 지수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즉, 모델을 키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또 하나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총 파라미터 수만 같다면 모델이 깊든 넓든 성능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 깊이 대 너비 비율이 40배나 달라도 손실 차이가 3% 이내입니다. 이건 아키텍처 튜닝보다 스케일업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왼쪽은 임베딩 포함, 오른쪽은 임베딩 제외 파라미터 수 기준입니다. 임베딩을 제외하면 다양한 깊이의 모델들이 하나의 트렌드 라인으로 수렴하는 게 보이시죠? 이는 임베딩 매트릭스를 더 작게 만들어도 성능에 큰 영향이 없다는 걸 시사합니다. 이 그래프는 정말 중요합니다. X축은 학습 스텝 수, Y축은 손실값입니다. 작은 모델은 빨리 수렴하지만 높은 손실에서 멈춥니다. 반면 큰 모델은 같은 스텝에서 이미 더 낮은 손실을 달성하고 있어요. 즉, 큰 모델이 더 적은 데이터로 같은 성능에 도달합니다. 샘플 효율적이라는 거죠. 연산 예산이 10억 배 늘어난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 그래프가 답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은 모델 크기를 키우는 데 쓰고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조금만 늘리면 됩니다. 학습 시간, 즉 스텝 수는 거의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픈AI가 더 큰 모델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논문의 또 다른 핵심 발견입니다. 고정된 연산 예산으로 최적의 성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큰 모델을 만들고 수렴 훨씬 전에 학습을 멈추는 겁니다. 작은 모델을 끝까지 학습시키는 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실제로 GPT-3 같은 모델들이 이 전략을 따랐습니다. 모델 크기와 데이터 크기를 동시에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가 그 관계를 보여줍니다. 각선은 서로 다른 데이터셋 크기를 나타내요. 데이터가 충분하면 모델이 커질수록 성능이 계속 좋아집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적으면 어느 시점에서 성능 향상이 멈추고 오버피팅이 시작되죠. 오버피팅이 얼마나 일어날지도 예측 가능합니다. 핵심은 n의 0.74승 나누기 d라는 비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델을 8배 키우려면 데이터는 약 5배만 늘리면 된다는 거예요. 즉, 데이터 수집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학습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셋에서는 어떨까요? 이 그래프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모델이 커질수록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성능이 꾸준히 좋아집니다. 손실값에 일정한 오프셋만 있을 뿐 스케일링 트렌드는 거의 동일하죠. 이건 큰 모델이 진정한 언어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논문에서는 LSTM과 트랜스포머도 비교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같은 파라미터 수에서 트랜스포머가 훨씬 낮습니다. 특히 컨텍스트의 뒤쪽 토큰으로 갈수록 차이가 더 벌어져요. LSTM은 앞쪽 토큰은 잘 예측하지만 긴 의존성을 캡처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배치 사이즈도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논문에서는 임계 배치 사이즈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이것도 손실값의 멱법칙을 따릅니다.
손실이 13% 감소할 때마다 최적 배치 사이즈는 약 2배가 됩니다. 가장 큰 모델에서는 100만에서 200만 토큰이 최적 배치 사이즈죠. 연산량이 늘어나면 최적 모델 크기는 어떻게 변할까요? 왼쪽 그래프를 보면 연산량이 10배 증가할 때 최적 모델 크기는 약 5배 증가합니다. 반면 데이터 양은 2배 정도만 늘어나면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학습 스텝 수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학습 곡선도 예측 가능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점선은 수식으로 예측한 값이고 실선은 실제 데이터입니다. 놀랍게도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죠. 이 덕분에 초반 학습 결과만 보고도 최종 성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와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이 그래프는 연산량과 손실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로그 스케일에서 거의 완벽한 직선이죠. 파란 점들이 실제 데이터고 검은 선이 멱법칙 피팅입니다. 아래쪽의 돌출부는 1층에서 2층 네트워크로 전환되는 지점이에요. 이 트렌드를 외삽하면 미래 모델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흥미로운 한계점도 제시합니다. 연산량 기반 예측과 데이터 기반 예측이 어느 지점에서 교차하는데요. 그 교차점은 약 10의 12승 파라미터, 10의 12승 토큰 정도입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현재의 스케일링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게 자연어의 진정한 엔트로피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모델 성능은 파라미터 수, 데이터 크기, 그리고 연산량의 멱법칙으로 의존합니다. 둘째, 모델의 깊이나 너비 같은 세부 아키텍처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셋째, 큰 모델이 더 적은 데이터로 같은 성능에 도달합니다. 넷째, 연산 예산이 늘어나면 주로 모델 크기를 키우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이 논문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GPT-3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픈AI는 이 논문의 발견을 바탕으로 1750억 파라미터짜리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챗 GPT, GPT-4, 그리고 현재의 AI 혁명으로 이어졌죠. 2022년 딥마인드가 친칠라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카플란 논문과 조금 다른 결론을 내렸어요. 친칠라는 모델 크기와 데이터를 1대1로 같이 키워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논문 모두 중요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이 최적일 수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새로운 스케일링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추론 시간 스케일링입니다. 학습할 때뿐 아니라 추론할 때도 더 많은 연산을 사용하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오픈AI의 O1과 O3 모델이 바로 이 전략의 성공 사례입니다. 스케일링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스케일이 곧 성능입니다. 모델을 키우고 데이터를 늘리고 연산을 더 쓰면 성능은 예측 가능하게 좋아집니다. 이 단순한 발견이 오늘날의 AI 혁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LLM을 깊이 이해하려면 이 논문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